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계신 김선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삼천당 제약. 아하. 네, 오늘은 2% 정도 오르고 있긴 한데 네네. 어제까지 3일 연속 하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이슈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좀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우선은 뭐 진위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일단은 논란화 될 만한 것들은 다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지금 이 진위 여부 이런 거는 사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 이걸 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응. 네, 그래서 네. 대응 부분이 현재는 중요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바이위클리라도 좀 언급을 드렸고 네. 오늘자로 발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바이위클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기업 단위로 이벤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특정 종목이 어떤 기술 이전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보지 못했잖아요. 이벤트가 네. 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액티브 ETF나 이런 패시브 수급 같은 것들의 노출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삼천당 제약이 현재 코스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네. 저도 어제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최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30일에 28.9조 원까지 갔던 게 네. 4영업일 만에 지금 14조 원 내려오고 반토막.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이제 뭐 환매 대응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ETF들은 수익률을 또 보전해야 되는 측면에서 다른 종목들이 같이 빠지는 경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현재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어떤 삼천당 제약 관련한 건이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분들께서도 현재 상황을 좀 많이 보셨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리는 빠르게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근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 2, 3월에는 이벤트가 없어서 4, 5월 학회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번 출연하신 이후에 바이오 업체들 주가가 네.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그럼 4, 5월에 학회가 열리면 더 그렇죠.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들이 어떤 게 빠졌냐면 네. 특히 이제 4월에 어떤 이벤트들이나 어떤 기술 이전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들이 아무래도 차익 실현 이런 목적 때문이라도 좀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 현재 상황이 좀 안정화되면은 그런 이제 요 어떤 수급적인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것들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시는 거는 4월 AAC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약간 재료 소멸 단계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석한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음 이벤트들을 좀 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5월에 있는 학회들이나 5월에 있는 이벤트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바이위클리로 또 말씀드린 거는 5월 아스코 쪽을 보게 된다면 네. 지금 명확하게 보실 거는 리가캠이긴 한데요. 리가캠 네. 바이오긴 한데 아스코에 참석할 기업들은 이제 속속들이 명확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그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5월에는 또 유럽 간학회가 있어요. 간, 유럽 네. 유럽 간학회인데 간학회와 그 다음에 그때쯤 이제 임상 이상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D&D 파마텍이나 한미약품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5월 MSCI 신규 편입과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 주실 때고 바이오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삼천당 제약이 계속 좀 그 순위권 안에 있었었고요. 근데 거기 그 순위 안에 들어가려고 터치를 할랑말랑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ABL 바이오거든요. 네. 어떤 약간의 호재 이벤트만 터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어볼 수 있어. 요 회사도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네. 5월에 이제 그 응축된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5월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더 수급을 끌어오는 건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외국에서 들어온다면이라고 보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키투루다 SC가 4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보험 코드가 네. 4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제 보험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좀 선택권이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고, 처방 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판매하는 회사인 머크가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블룸버그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5월 중순쯤에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처방수로 확인하는 거가 5월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무래도 특허 분쟁. 그 결과가 5월 2일을 기한으로 우리가 최종 심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보니 네. 5월 말에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이제 소송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 할로자임 주가 보시면은 저희 지금 이렇게 분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할로자임은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요거는 좀 반대로 봐줘야 되는. 불확실성 해소. 저희 쪽에서는 네. 거의 불확실성이 현재 주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호재 이벤트들이 이어지면 네. 코스닥 1등 자리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었고, 그 네. 종목들이 이제 퍼포먼스만 보여주게 된다면, 사실 뭐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이제 선급금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들어온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면은 1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제약바이오 요즘에 네. 여전히 바이오는 찜이 비만입니까? 비만은 이게 연간 전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너무 많이 팔리고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살짝 시들어요. 그 지난번에 유전자 치료제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비만은 끝난 거예요? 끝났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선별된 이익이 나오는 내지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을 해내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실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테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떠난 건 맞다고 아, 그래요? 생각해요. 예. 아. 그래서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를 좀 집중해서 보실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3월에 인덱스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3월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도 좀 보게 되면 유전자 치료제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올릭스랑 네. 알지노믹스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를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래서 ST팜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생산자는 당연히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개 종목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최근에 주가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었던 게 이제 삼양바이오팜이나 부강약품이 있고요. 부강약품은 직접 만들진 않지만 콘테라파마라고 하는 그 자회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목을 받았고, 삼양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진 않아요. 네. 근데 유전자 치료제들은 반드시 전달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전달체가 없이는 불안정하기도 하고 세포 내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뭐 사이즈라든지 이제 음전화를 갖는 특정 어떤 특성 때문에 반드시 전달체를 필요로 하는데, 삼양바이오팜이 그 전달체 중에 리피드 나노파티클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저희가 다 맞아보셨어요. 저희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다 맞으셨잖아요. 네. 그때 그 백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썼던 껍데기입니다. 그게 이제 LNP, 리피드 나노파티클이고요. 요게 이제 삼양바이오팜에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네. 지금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좀 커지면서 같이 주목받을 상황이 됐죠. 게다가 원래는 그 이제 삼양홀딩스 안에 있었을 때는 더 우리가 노출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좀 알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11월 1일자로 인적 분할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일하게 삼양바이오팜을 이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간밤에 미국에서 약가이나 네. 이슈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궁금했어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15%로 이제 네. 받는 걸로 나왔는데 현재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은 바이오 시밀러나 제네릭과 관련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시밀러는 나왔기 아니에요?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주요 기업들은 이 부분은 회피해 나갔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에 제네릭을 수출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제네릭 원료는 워낙 저렴해야 하다 보니까 중국이 거의 좀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라 저희는 일단은 주요한 기업들은 많이 피해갔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회사들하고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뭔가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파트너사나 이런 쪽이 글로벌 빅파마랑 손잡고 있는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약가 인하에 협상을 할 때에 무관세 어떤 뭐랄까요 바우처, 티켓, 기회 이런 것까지 같이 얻었기 때문에 네.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좀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좀 오늘 새벽에 있었다 일이다 보니까 완전하게 파악이 된 건 아닌데요. 네. 피해 규모는 거의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네. 비껴왔다는 느낌이 있네요. 네. 자,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바이오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별 걱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코스닥 막 좋다 그러고 2분기에 그 중에 코스닥 그런 바이오를 딱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가 코스닥 실적 안 좋거나 돈 못 벌면 퇴출시키겠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바이오가 퇴출 많이 되나 이렇게 우려 섞인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실제 어때요? 그런 걸 감안해서 기술특례 상장을 하고 5년간의 유예를 또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기간도 지났고 이제 상장한 지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 기술 이전으로 5년 동안의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부진하면 네네. 사실은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운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떤 매출을 기본적인 매출 정도는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노력에서도 뭐 100%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네. 좀 매섭던데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지켜보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5월에 이어지는 호재 이벤트들도 있고 학회도 예정되어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투자자들이 좀 신경 써야 할 리스크는 없을까요? 아직까지 어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삼천당과 관련된 수급 사태 이런 네. 것들은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는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회 이벤트가 주가를 올리는 이벤트이기도 하면서 사실 학회가 실제 이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개최가 되고 나면 네. 세론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반영 기대감 소멸. 예,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좋게 공개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계속 확인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 투자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네. 바이오텍이 수익률이 높은 거는 맞는데 그 수익률을 다 가져가셨던 분들은 정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시간과 그다음에 그 버티는 노력들이 다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가볍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또 이제 뭐 수익률 보전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네. 조금은 좀 진중하게 접근을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드리기 전에 가볍게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 중에 바이오 그러면 다 미래자산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안에 종목들의 업앤다운이 엄청 심하죠. 갑자기 이란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예, 그것도 그렇고 원래 액티브 펀드 ETF가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네. 코스닥 바이오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ETF인데 그래도 액티브라니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네, 네. 3,000원 때문에 세금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액티브 ETF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특히나 액티브 같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분들께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정리를 가장 먼저 해나가실 수 있는 쪽이 액티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투자를 하실 만한 가치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이벤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함천당이 좀 사이즈가 크긴 했는데 우리한테 오는 충격이 크기는 했지만 완전히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 만큼 대응이 쉬운 액티브 ETF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있습니다. 매력적이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김선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힘을 내주고 있네요. 네, 어때요? 코스피 3.2%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네. 이 기세를 쭉 몰아서 네, 기분 좋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이 휴장이죠. 네. 네, 주말 사이에 별일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제와 다른 오늘 오후장 힘내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